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15 74주년 며칠 안 남았는데요. 8.15를 주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8.15는 해방절로 불려지고 있죠. 광복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8.15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광복이 아니라 분단절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진정한 해방과 광복을 위해서 무엇을 알고 결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분단은 일본의 식민지배 결과물입니다. 분단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나 우리 민족 자체에 있는 어떤 모순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본이 식민지배를 하지 않았다면 분단은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분단은 일본이 뿌린 씨앗의 결과물이죠.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 놈들이 친일파들을 양성했고 독립운동을 말살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으로 낙인찍고 사상 탄압을 하고 고문을 가하고 멸살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의 식민교육을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민족 허무주의를 심었고요. 열등 민족의식을 심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영훈 같은 인물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남과 북의 대립을 조장하는 출발점이 일본 식민지에 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간, 74년 동안이죠. 통일 자주 독립운동을 여전히 벌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 74주년을 맞이하는 8.15의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토착 왜구라고 많이 불리는 지금 한국에서 서식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친일사대 매국 세력들,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했던 세력은 미국입니다. 토착 왜구를 키우고 내세워주고 강화시켜주고 지금도 활개치게 만들어 놓은 세력이 바로 미국입니다. 자, 70년 동안의 거짓말이 한미동맹이라는 단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랐습니다. 우리 민족은 단 3일 동안 해방을 만끽하고 바로 친일파들이 다시 등용이 되고 그런 역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장기가 내려온 그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고 한반도에 첫 발을 내딛은 미국이 스스로를 점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한 거죠. 친일 관료들, 친일 경찰들, 친일 검찰들, 친일 군인들을 다 거두어주고 살려주고 복귀시켜주고 권력을 쥐어준 것이 미국입니다. 결국 제국주의 지배 세력의 교체만 있었지 진정한 이 조선의 주인의 교체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한당의 부모는 일본, 그리고 자한당의 양부모는 미국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자, 70년 동안의 이런 대한민국의 현 실태를 만들어 왔던 것이 바로 일제에서 미제로 바뀌어진 역사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70년 동안의 이 분단 체제,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실거리는 이 한국 사회를 만들어 놓았던 기본 단어가 아마 한미동맹이었을 겁니다. 미국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자 주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한미동맹이 한국의 자유를 보장해왔고 자유를 지켜줘왔고 북으로부터의 남침을 막아내왔고 지금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불러온 것이 한미동맹이다. 이런 것이 7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한국 사회를 통제해왔던 가장 오래된 주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위로 돌아가는 역사를 7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또 미국의 부당한 전쟁 위협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군 범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외침, 정당한 주장을 철저하게 말살시켰던 그 논리가 바로 한미동맹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합의로 나왔던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서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결국 미국의 패권주의 아닙니까? 남북관계의 방해 책동 아닙니까? 이 방해, 이 책동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내걸려고 해도 결국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결국 좌절되어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촛불 정부도 성공할 수 없지요. 반일 투쟁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도 우리 계획대로 진척시킬 수 없습니다. 이 주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8.15 74주년을 맞는 오늘의 우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외부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 경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국산화를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국산화를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군사 작전권, 군 통수권 포함한 군사 분야의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9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대대적으로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깨기 위한 공격형 무기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북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서 무력 증강을 하지 않는 문제를 합의하고서도 합의한 이후에도 대량 살상 무기들이 연이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전권이었고 군 통수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미국의 무기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정보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존 국방 이 분야가 가장 선체적으로 국산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무기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결국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돈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서 한국에 배치하면서 미국이 실제로 운용하는 그런 체계가 한국의 군사 분야 체계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70년 동안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군사 기밀을 넘기고 리베이트를 받고 수많은 비리로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했던 역사가 70년의 역사였습니다. 일본에도 정보를 넘기고요.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친일의 뿌리가 우리 한국 군대를 구성한 이 한국의 군사체계, 군사 현황 이 분야를 개혁하고 혁신하고 국산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주독립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산화를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분야의 첫 번째 분야가 군사 분야다. 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국 무기 중심이 아니라 자국 방어를 위한 남북 민족 방위를 위한 군대 체계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통일이죠. 민족 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일본의 경제 도발, 경제 침탈, 재침략 업무가 노고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혹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시련이 올 수도 있고요. 고난과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엄청난 선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남북이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압력과 침탈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결국 그 힘은 우리 국민들의 단결이죠. 이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누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한국의 이 재벌 독점 체제를 바꿔야죠. 독식 체제를 바꿔야죠. 가진 자 중심의 이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자면 정치권도 바꿔야 되고요. 이 재벌 체제를 바꾸고 독점 구조를 전 국민적인 분배 구조로 가야 이 시련과 고난,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결국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돈이 없지 까오가 없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것만큼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결국은 정신력으로, 단결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우리 선조들이 벌였던 자주 독립운동의 정신과 기품,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래에 반드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적 대역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15 74주년을 맞아서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